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식입니다. 4월 22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보합 수준에서 끝났는데요. 종가 무렵에 많이 돌리면서 끝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시간외 주가가 많이 돌아섰어요. 아침에만 해도 대부분이 마이너스였다가 오후 들어서는 다들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한 0.9% 플러스니까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오늘 오후 우리 시장이 많이 돌리면서 끝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최근에 거래 대금이 대폭 줄어든 약세장 분위기였는데요. 지수상으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선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수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07%, 2486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0.09% 플러스가 나서 71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수만 놓고 보면 오늘 보합인데요. 그래도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많이 돌리면서 끝내준 상당히 기분 좋은 시장이었다. 선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그 거래대금 보면요. 이제 시장에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소가 6조 1천억입니다. 예, 이것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제 5조 2천억까지 이렇게 거래대금이 대폭 거의 거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경까지 갔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6조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거래가 낮습니다. 그래도 거래소 그 거래 대금 치고는 평소에 한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 관망세가 짙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코스닥은요, 이제 개인들이 아무래도 거래를 많이 하는 중소형주들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거래 대금이 7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보다 오히려 1조 정도 거래 대금이 더 많습니다. 시장 규모로 보면 한 4분의 1쯤 될 텐데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여전히 아직도 좀 이렇게 개인들에 의해서 매매가 좀 되는 활기가 있는 시장이다. 그나마 그쪽에서 그래도 좀 시세가 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일봉 그래프를 보면요. 최근 그 흐름을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따라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최근 그 시장 그 흐름을 우리가 그 맥락이 그냥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한 400포인트가 이렇게 빠졌다가 최근에 한 200포인트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패턴이 미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그런 대로 다른 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그 선방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굳이 이렇게 들어보자고 그러면 요게 21선이거든요. 요게 빨간 선이. 21선은 생명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 21선을 살짝 뚫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제 오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흔히 골든 크로스다 그래서 사도되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21선 위로 올라온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최근 시장만 놓고 보면 400포인트 빠진 것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의 흐름으로는 좋지 않지만 그나마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우리 시장이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한번 볼까요? 오늘 하루만 이렇게 보면요. 아침에 이렇게 조금 올라서다가 어, 오후 들어서 이렇게 밀리면서 끝냈죠. 그랬다가 종가에 이렇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지다가 돌아서면서 끝나는 이런 모습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시간 외에 지금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을 우리 시장이 종가에 좀 받은 거 아닌가. 최근 한 며칠간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이것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하고 좀 달리 최근 며칠간 이렇게 좀 반등세를 보이다가 어제 오늘은 조금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이죠. 힘겹기는 하지만 밀리지는 않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은 대폭 줄었지만 팔자도 없고 사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래서 거래 대금이 대폭 준 시장의 힘이 굉장히 약화된 관망세가 짙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오늘 플러스가 나고 거래소는 약간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거래 대금도 코스닥은 7조를 넘어섰고 거래소는 한 6조 정도입니다. 시장 규모는 작아도 중소형 개별주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활기가 있었다.
이렇게 전체 코스닥 그 그래프를 봐도요. 물론 이렇게 하락은 비슷하게 했지만 최근 이렇게 돌아서는 강도가 조금 더 모양이 좋습니다. 굳이 이렇게 그려보자고 그러면요. 요게 21선이거든요. 요 21선 위로 이렇게 훌쩍 올라선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소가 21선에서 겨우 이렇게 턱걸이를 하고 있는 것에 비했을 때 코스닥은 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거래 대금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이제 거래량 지표인데요.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테마별 또 개별 종목별로 그런 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개인들 그 종목이 많죠. 코스닥은 기관들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라든가 LG엔솔이라든가 이런 큰 종목들은 지금 거래 대금이요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거의 거래를 않고 있는 대신에 개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보면 아시겠죠. 상당히 활기 있게 움직이고 있다. 그나마 이쪽 시장에서는 매매를 할 만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1,700억 매수 우회했습니다. 코스닥에서 440억 매수 우회했습니다. 전체 거래대금이 대폭 줄어든 상태에서 개인들이 그나마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2,400억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200억 매도 우위. 어제보다는 매도 규모가 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오늘 기관들은 거래소에서 31억 플러스, 코스닥에서 11억 마이너스입니다. 요새 그 기관들이 물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거래가 굉장히 규모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저기 눈여겨 좀 볼만한 게요. 이렇게 보시면 연기금은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매수 우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4천억, 2천억, 1천억에서 오늘은 940억, 어제는 560억. 그 규모는 좀 줄었지만 꾸준히 매수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게 좀 눈여겨 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들 이렇게 추이를 보면요. 개인들 이렇게 보십시오. 물론 요 파란색도 있지만 대체로 다들 빨간색으로 오늘도 1,700억, 어제 2,100억. 그래서 물론 간간히 이렇게 팔자 우위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렇게 줄기차게 팔고 있는데 우리 연기금이나 개인들은 팔자 한 날보다 사는 날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들이 특히 코스닥 쪽에서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제까지 해외 시장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그림으로 봐도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 다우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죠. 조금 반등하는가 싶다가 지금 연 4일째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면서 폭락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아요.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전 저점을 뚫고 밑으로 내려온 건 아니지만 그림으로 봤을 때 대단히 좋지 않은 모습이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들 비슷합니다. 오늘 니케이 마이너스 0.17, 대만 마이너스 1.6, 미국 시장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죠. 독일 마이너스 0.5, 프랑스 마이너스 0.6 다 비슷합니다. 상해 플러스 0.2. 중국 시장은 조금 달라요. 미국 시장하고 좀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중 그 관세 무역 관련해서 중국이 승기를 잡았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국 시장이 좋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도 오늘 0.2%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빠지기는 같이 빠졌지만 그 돌아서는 강도가 미국하고 중국은 차별화가 되고 있다. 그래프로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좀 다행인 게 미국 시장 시간의 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양봉들이 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애플이 플러스 0.9%, 테슬라가 1.2% 올랐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1.5%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 시간 외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지금 1% 올랐어요.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오늘 밤 미국 시장은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말이 또 악재가 돼서 주가를 이렇게 흔들 수도 있지만요. 오늘 미국 시장 시간외 또 나스닥에는 미국 시장이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서 또 내일 우리 시장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지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그래프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았지만 우리 시장이 그걸 많이 극복을 했다.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시간 외 미국 시장이 오후에 많이 돌리면서 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1% 넘게 오르면서 그 시장 영향을 좀 우리가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우리 그 수출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4월 20일이니까 가장 최근이죠. 수출 전체로는 한 5.2% 감소했다고 그럽니다. 특히 대미 수출이 미국향 수출이 14.3% 감소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요 관세 영향이 지금 4월부터 바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만 수출이 감소하지 않고 그런데 유지가 됐다. 좀 뜻밖이긴 한데요.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죠. 근데 대미 수출 하락폭이 14%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겁니다. 4월도 그렇고 이제 5월, 6월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영향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런 면에서는 시장을 결코 우리가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SPG였습니다. SPG는 제가 근한 2년간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실적이 좋고 강소 기업이죠. 조그마한 회사지만 시총이 한 지금 5,600억이니까 아주 조그마한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대형주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로봇주 중에서는 특히 이제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이다. 좀 차별화가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 예전부터 여기가 이제 가전에 들어가는 감속기, 소형 모터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평가를 높게 받았던 강소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SPG가 얘기가 되면서 그 흐름을 같이 타면서요. 위아래로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 그렇게까지 많이 빠질 이유가 없는데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요. 오늘 8.7%가 올랐어요. 그래서 다른 로봇주들도 물론 살짝 오르긴 했지만 보합 수준에서 이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 데 비해서 SPG는 오늘 장중에는 한 10%까지 올라가고 종가가 8.7%니까 뭔가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그 기관들 상대로 해서 IR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직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실적 관련해서 상당히 그 좋은 그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을까 하나하나고 또 하나는 로봇 관련해서 또 뭔가 또 호재가 하나 터져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지금 요 시황 설명 끝나고 나면 그런 내용들이 아마 뉴스로 보도될 것 같은데요. 아마 자세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실적이 123억 영업이익이 그래서 그 전에 160억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금년에는 153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분기 실적으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도 협업 관계를 갖는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SPG가.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뭔가 또 뜻밖의 허재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36,000원에서부터 2만 원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25,000원대까지 왔는데 그래서 상당히 야무지게 지금 돌아서고 있죠. 그래서 SPG가 로봇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렇게 올라준 게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제가 한 2년, 3년 전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때 그 가격이 한 7,000원, 만원 요때 가격대였습니다. 길게 보면 아직도 상당히 시세가 좀 나 있는 그런 종목이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에서 아마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물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앞에 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봅니다. 실적이라든가 기업 내용이라든가 최근에 로봇 그런 흐름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당분간 좀 이렇게 팔지 말고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CS윈드도 제가 작년 연말에도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주가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풍력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쪽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인데요. CS 윈드도 그 영향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IRA 관련법에서 CS 윈드가 그쪽 이제 보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게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것 때문에 악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CS 윈드 이 기업 하나만 이렇게 놓고 보면요. 실적이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2023년 영업이익 1042억, 2024년 2555억. 물론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은 데는 보조금 받는 거가 굉장히 큽니다. 금년에는 또 3천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악재 그거 하나 때문에 주가가 대폭 이렇게 빠진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CS 윈드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나 내놨는데요. 그거 이렇게 읽어드리면 트럼프 리스크만 반영된 주가.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거는 반영이 안 되고 트럼프 관련해서 그 악재만 지금 주가에 반영된 그런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지금 주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요. 유진에서 지금 내놓은 1분기 그 실적을 보면요.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8,395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897억으로 전년 대비 큰 폭 흑자 전환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실적주란 얘기죠. 방금 제가 재무제표에서 실적도 보여드렸지만 CS 윈드는 트럼프 이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지금 좀 과도하게 주가가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작년 9월 24일이 73,000원이었는데요. 트럼프 당선되면서 이렇게 세 토막이 났죠. 거의 한 두 토막 났네요. 그랬다가 지금까지 요 상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 며칠간만 이렇게 따지면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CS 윈드는 이제는 트럼프 악영향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 거 아닌가. 방금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듯이 이제는 좀 실적으로 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런 종목 아닌가. 대표적인 소외주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더존 비전도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최근 그래프 모양이 그런 대로 괜찮은데요. 오늘은 또 한 1,400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프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줬기 때문에 저 밑에서 매물이 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인터넷은행 그 취소한 거, 그 악재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실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어제죠. 미래에셋에서 한 일주일 전에도 미래에셋에서 인터넷은행 그 신청 안 한 게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인터넷 은행보다는 본업에 충실하는 게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며칠 전에는 또 제주은행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한 500억 넘게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은행 투자하는 게 그 대존 비전 기업 내용에 도움이 될 것인가 가지고 설랑설레 얘기가 많았는데요. 미래에셋에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에 투자하는 금액에 비했을 때 제주은행 지분 참여한 거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그 성과는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은행이 보니까요. 수신액이 한 12조, 그 다음에 매년 한 100억 넘게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알짜 은행이란 얘기죠. 규모는 작지만 그런 점에서 더존비전이 제주은행 투자한 거는 우리가 좀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길게 봤을 때는 핀테크 기업으로서 오히려 확장성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에서 그 얘기한 거 보면은요. 더존비전 고객사가 중소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만 개라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더존 비전 시스템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 장악력이 큰 독점적이고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 좀 빠져 있지만 기다리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테마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방산주들이 종가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올려붙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현대로템도 오늘 3%, LIG 넥스원이 6.5%, 한국항공우주가 3.3%, 다들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방산주는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래프 현대로템 대표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 고점 거의 이렇게 육박해서 마주보기 하고 있죠. 전체의 흐름으로 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만 따졌을 때 작년 대비해서 한 300%, 한 3배 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빠질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죠. 즉 그런 점에서 방산주 전체는 다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그런 점에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꾸준히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트럼프 시대 지금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그쪽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또 전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마지막 단계는 전쟁이다 그런 얘기하는데요. 무역 전쟁도 전쟁이죠. 총만 안 들었다 뿐이죠. 생사를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쟁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실제로 전쟁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위기가 방산주에 최근에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최근 관세 관련해서 모든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방산주는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는 갈등이 고조될수록 이렇게 탄력을 받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로템 요거 저 바닥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거의 1년 넘게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쫓아가기에는 좀 그렇죠. 사기에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국콜마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가장 수익이 좋았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사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상당히 최근 시장 전체 대비했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콜마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실적 때문에 그렇게 급등세를 보였는데 한국콜마도 그에 못지않게 실적이 좋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실적만 이렇게 넣고 보면요. 2022년 영업이익이 730억, 23년이 1300억, 24년이 1900억, 금년이 한 2400억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 신장세가 대단하다는 거죠. 굳이 비교하자고 그러면 파마 리서치 못지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특히 이제 미국향 그쪽에서 매출이 많이 오르고 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미국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세 걱정 없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선크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우리 그 기업들 선크림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관세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오히려 사재기가 일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기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한국콜마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 그래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파마 리서치도 제가 한 1년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인데요. 뭐 지금은 이제 좀 쫓아 들어간다는 건 조금 위험하죠. 근데 이렇게 꾸준히 올라줬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실적 때문입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은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게요. 한국콜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앞에 고점 대비했을 때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앞에 고점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향 관련해서 그게 또 현지화에도 성공하는 것 같아요. 공장이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도 최근 관세 분위기하고는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국콜마 외에도 지금 미국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는 화장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이렇게 보셔가지고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덜 올라 있다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은요, 지금도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 한국콜마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살 종목이 없다고 그러면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많이 밀린다고 그러면 지금 들어가도 별반 그렇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 아닌가, 대표적인 실적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지수는 보합 수준에서 이렇게 끝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그래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나마 해외 시장 대비했을 때 선방하고 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대폭락을 했는데요. 또 오늘 시간외에서는 또 그런 대로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많이 시간외에서 이렇게 돌리고 끝났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플러스 0.9%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또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 오후장에 우리 그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약간 양봉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빠진 것에 지금 한 절반 정도, 400포인트가 빠졌다가 최근에 한 200포인트 정도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요. 요게 이제 글로벌 다른 시장하고는 좀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요. 물론 개인들도 많이 사고 있지만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꾸준히 지금 한 달 넘게 하루도 빼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규모는 줄었지만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해주면서 우리 시장 수급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빠진 것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 개별주 이런 쪽에 테마성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강하게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그런 대로 활기가 있는 그쪽이다. 코스닥이 지금 거래소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개별성, 테마 종목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종목들입니다. 그 외에도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이렇게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많이 사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 해드리는 거죠. 그 외에도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라든가 또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들, 실적이 꾸준히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어느 종목이든 지금 시장에서는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황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